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저는 형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순간 온몸이 전율했어요. 가영아, 형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거칠고 간절했습니다. 언니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로요. 저는 그 순간을 위해 평생을 기다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진짜 안 와?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서진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제사일이었는데 언니는 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늦는다고 했어요. 미안해, 가영아.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미팅을 잡았어. 형부한테 잘 부탁한다고 해. 늘 그렇듯 차갑고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형부 도현 씨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니가 또 안 온다고 하네요. 형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서진이 요즘 너무 바빠. 형부는 괜찮으세요? 늘 혼자. 괜찮다. 익숙해졌어. 하지만 형부의 눈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3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생기고 듬직한 형부였지만 그 눈가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거실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형부, 언니랑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시간 보내셨어요? 글쎄, 한 달 전? 그것도 회식 자리였는데 형부가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가영아, 너는 어때?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언니처럼 일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너는 서진이랑 달라.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야. 형부의 말에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술을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형부도 인간적이에요. 언니보다 훨씬.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부는 제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향했어요. 외로움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대해. 형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는 막걸리 잔을 한 번에 비우고 형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저 형부를 남자로 봤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가 언니한테 상처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대신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영아, 형부, 언니 몰래 저랑 해주세요. 충격적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술 때문인지 쌓여왔던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부는 완전히 얼어붙으셨습니다.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제가 진심이에요. 형부가 외로워하는 거 다 알아요. 언니는 형부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제가 형부 쪽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그분의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에 스쳤어요. 샤워 후 은은한 비누 냄새와 섞인 그만의 채취. 안 돼. 가영아,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형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 그 눈빛은 이미 저를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잘 알잖아요. 형부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조심스럽게 형부의 손에 제 손을 올렸어요. 그분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부, 저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예쁘지만 이건 아니야. 왜요? 언니는 형부를 남편으로 안 보는데 저는 형부를 남자로 봐요. 형부의 아담스 애플이 꿀꺽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제 말이 그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영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형부, 솔직해져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죠? 순간 형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있어. 있지만, 그럼 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형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분의 어깨에 기대어 앉으며 제 숨결이 형부의 목에 닿도록 했습니다. 가영아, 정말 안 돼. 하지만 형부의 팔이 저를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시더군요. 형부,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요. 우리만의 비밀. 제가 형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그분의 심장 소리가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강하고 규칙적인 박동이 제 뺨에 전해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가영아. 잘못된 것도 때로는 달콤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형부를 바라봤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그분의 얼굴은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짙은 눈썹, 곧은 콧날, 그리고 지금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입술. 형부, 제가 형부의 턱에 손을 대려던 순간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우리는 황급히 떨어져 앉았습니다. 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가영아, 나왔어. 서진 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언니, 일 일찍 끝났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응.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취소해서. 너희 뭐 했어? 언니는 형부와 제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냥 아버지 제사 지내고 막걸리 마셨어요. 형부가 대답하셨지만 그분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랐어요. 아, 그래. 나도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갈게. 가영아, 너도 일찍 자. 언니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전히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가 방문을 닫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형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전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영아, 형부, 오늘 일은 비밀이에요. 저는 일어서며 형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가볍게 잡고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잠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부의 손등에 남긴 제 입술의 느낌은 우리 사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내일 언니가 출근하면 저희 둘이서 이야기해요. 저는 형부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 하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돌아서기 전에 형부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부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 저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7세의 젊은 여자로서의 저. 그리고 이제 형부를 사랑하는 여자로서의 저. 언니 서진은 형부를 남편으로만 볼 뿐. 한 남자로서의 매력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형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형부 생각만 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품, 은은한 향기, 그리고 제 고백을 들었을 때의 흔들리는 눈빛. 내일은 어떻게 될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형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벽너머로 들리는 언니와 형부의 대화 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형부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금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위험한 감정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방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간지럽혔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가영아, 나 출근한다.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형부와는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제 입술에 남아있는 형부 손등의 감촉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가 깨어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형부, 안녕하세요. 아, 가영아. 일찍 일어났네. 형부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젯밤의 일 때문에 서로 어색한 건 당연했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 나도 막 내렸어. 저는 형부 옆에 서서 커피를 받았어요. 그분의 손이 제 손에 스치는 순간 다시 그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일 기억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형부가 술 때문이었다며 모른 척 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기억해. 다 기억해. 형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후회하세요? 후회보다는 혼란스러워. 저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고 형부에게 다가갔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주방에서 보는 그분은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가영아,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형부, 언니 보세요. 형부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바로 그때 형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진 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늦어질 것 같아. 저녁 알아서 해결해. 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줘. 형부가 문자를 보여주시며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이야. 항상 이런 식이지. 형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하지만 참고 살아왔어. 왜요? 형부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저는 형부의 팔을 잡고 말했어요. 그분의 근육질 팔뚝이 제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가영아,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위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저의 고백에 형부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나를 사랑해? 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형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형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분도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서진이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어. 그럼 우리 조금씩 가까워져요. 아무도 모르게. 저는 형부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그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가영아, 형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키스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왜요? 언니는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형부가 말을 망설이고 계실 때 저는 과감하게 그분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그리고 살짝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형부, 저를 안아보세요. 가영아. 하지만 형부의 팔이 천천히 제 허리를 감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안고 있었어요. 형부의 체온이 제게 전해지고 그분의 남성적인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그분의 근육질 몸매에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형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형부의 얼굴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특히 그 깊은 눈동자가 정말 예쁘다. 가영아, 형부가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형부도 정말 멋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 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떨어져 섰어요. 형부가 현관으로 가시는 동안 저는 거울을 보며 옷매를 정리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택배를 받고 돌아온 형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가영아, 우리 너무 성급한 것 같아. 형부,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 만약 서진이가 알게 되면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언니는 형부한테 관심도 없는데 뭘 알겠어요. 저는 다시 형부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분이 한 발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가영아, 시간을 좀 줘. 내가 정리할 시간을. 알겠어요. 하지만 형부, 저를 피하지는 말아요. 피하는 게 아니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형부의 말에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급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형부도 당황스러우실 테니까요. 그럼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형부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27세의 젊은 여자로서 제 매력을 형부가 느끼고 계신다는 게 확실했어요.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오니 형부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하지만 신문을 보는 척만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형부, 다녀올게요. 어디 가? 그냥 카페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형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나가기 싫었지만 형부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친구 민정이를 만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형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영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해. 아니야, 별일 없어. 설마 남자 생겼어? 민정이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왜 그렇게 놀라? 정말 남자 생긴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누구야? 소개시켜줘. 친구의 재촉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마 형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관계야. 어머, 진짜네. 어떤 사람이야? 나이가 좀 많아. 얼마나? 30 중반? 응, 비슷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형부는 39세니까 30대 후반이긴 하지만요. 나이 차이 나는 남자도 좋지. 성숙하고 안정적이잖아. 민정이의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형부는 정말 성숙하고 안정적인 남자셨으니까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형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겠어. 수고해. 전화를 끊으시는 소리였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형부, 다녀왔어요. 응, 어서 와. 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아. 지금요? 응. 수루술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형부는 의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끔 있으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아쉬웠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늦어질 것 같아. 저녁도 병원에서 해결할게. 형부가 외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나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았거든요. 가영아, 역시 형부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 내가 생각해 봤는데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아. 형부,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형부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거절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저도 형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조심할게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형부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문 잘 잠그고 있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형부가 나가신 후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그분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안겨있던 느낌, 제 뺨을 어루만지던 따뜻한 손길. 저녁 시간이 되어서 언니가 돌아왔어요. 역시 늦은 귀가였습니다. 가영아, 혼자 있었어? 오빠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셨어요. 아, 그래. 나도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갈게. 언니는 형부가 없다는 것에 대해 특별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무관심한 아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형부가 돌아오셨어요. 저는 제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왔어?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갑기만 했어요. 응.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서 왔어. 그래. 나는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먼저 잘 거야. 알겠어. 언니와 형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부가 주방으로 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살며시 방문을 열었어요. 형부, 저녁 드셨어요? 아직. 병원에서 제대로 못 먹었어. 제가 뭔가 만들어 드릴까요? 괜찮아. 간단히 먹을게. 하지만 저는 냉장고를 열어 라면을 끓여드리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고맙다며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형부 생각만 했어요.
제 솔직한 말에 형부가 잠시 놀라셨어요. 가영아, 사실이에요. 형부랑 안고 있던 순간이 자꾸 생각났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저는 형부를 바라봤어요. 피곤해 보이시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셨습니다. 나도 계속 생각했어. 형부의 고백에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라면, 국물이 거의 끓어 넘칠 뻔했습니다. 정말요? 응. 수술하는 동안에도 자꾸 내 생각이 났어. 라면이 다 끓어서 그릇에 담아드렸어요. 형부가 드시는 동안 저는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맛있어. 고마워. 형부. 저희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언니가 출근하면 저희 둘이 있을 거잖아요. 형부가 라면을 먹던 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영아, 우리가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려면 각오해야 할 게 많아. 어떤 각오요? 비밀을 지켜야 하고, 죄책감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도. 형부의 진지한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형부와 함께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끝날 거라고 미리 생각하지 말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형부가 라면을 다 드시고 나서 저는 그릇을 치우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때 형부가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가영아, 네, 고마워.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형부야말로 저를 여자로 봐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잠시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형부의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내일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약속했어요. 언니가 잠든 방 너머로는 여전히 차가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부와의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드디어 저희만의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언니가 출근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시는 모양이었어요. 오빠, 나 일찍 출근해. 가영이한테 아침 잘 챙겨 먹으라고 해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드디어 저희만의 시간이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났어요. 형부가 먼저 일어나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방문을 열었어요. 형부, 좋은 아침이에요. 아, 가영아, 잘 잤어? 형부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시선이 멈췄어요. 제가 입은 원피스를 훑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잘 잤어요. 언니, 벌써 나갔네요? 응.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하더라. 저는 형부 옆에 서서 커피를 따랐어요. 어깨가 스치는 순간 익숙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형부, 어젯밤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기로 했잖아. 형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밤새 많은 생각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형부와 마주 앉았어요. 식탁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 거리마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하자.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형부를 사랑해요. 나도 너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 형부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느꼈어. 저도요. 형부만 보면 괜히 웃음이 나고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주방에서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영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형부의 솔직한 말에 제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형부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는 일어나서 형부 곁으로 갔어요. 그분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영아, 형부, 저를 안아주세요. 형부가 망설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먼저 그분의 가슴에 안겼어요.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형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좋다. 저도요. 형부 품이 정말 따뜻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형부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그분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가영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왜요?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형부를 가족이 아닌 한 남자로 봐요. 저는 고개를 들어 형부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그분의 얼굴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너도 나에게는 여동생이 아니라 한 여자야. 형부의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서로를 남녀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키스해도 될까요? 제 말에 형부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서서 형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키스. 형부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분도 저에게 응답하시며 더 깊게 키스하셨습니다.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가영아, 키스가 끝나고 형부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사랑과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부, 좋았어요. 나도 정말 좋았어. 우리는 다시 안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밀착되어서 형부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부, 저 예쁘죠? 너무 예뻐. 정말 아름다워. 형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언니보다 예뻐요? 비교하지 마. 너는 내만의 매력이 있어. 어떤 매력이요? 따뜻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워. 형부의 말에 제 마음이 꽃피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형부도 정말 멋있어요. 언니가 왜 형부의 매력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서진이는 일이 더 중요한가 봐. 바보예요. 형부 같은 남자를 놔두고. 저는 형부의 목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그분의 근육질 목과 어깨가 제 팔에 느껴졌습니다. 가영아, 우리 천천히 하자. 무엇을요? 모든 걸. 너무 급하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형부의 신중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저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형부, 저를 멀리하지는 말아요. 멀리하지 않을게.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부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걸 진행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그게 좋겠어. 대신 가끔씩 이렇게 안고 있을 수는 있을까? 형부의 귀여운 부탁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연하죠. 저도 형부 품이 좋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게.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형부를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우와,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보여. 고마워. 형부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언니는 요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형부, 입맛에 맞아요? 너무 맛있어. 집밥 먹은 지 정말 오래됐네. 언니가 요리 안 해주나요? 서진이는 바빠서 대부분 배달음식이나 외식이지. 형부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에게 집밥 한번 해주지 않다니. 앞으로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고마워. 가영아, 정말 고마워.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대화했어요. 형부의 병원 일, 제 취업 준비, 그리고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 형부는 음악 좋아하세요? 응. 특히 재즈를 좋아해. 저도 재즈 좋아해요. 빌리 홀리데이나 엘라 피츠제럴드. 정말 너 취향이 좋은데?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형부가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손이 제 손에 닿을 때마다 설렘이 일었습니다. 가영아, 네. 오늘 정말 행복해. 뒤에서 들리는 형부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이렇게 형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니 형부가 바로 뒤에 계셨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그 달콤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영아, 형부, 우리의 얼굴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두 번째 키스가 시작되려던 순간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우리는 깜짝 놀라며 떨어져 섰어요. 언니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가영아, 나 왔어. 서진 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언니, 일찍 왔네. 재판 어떻게 됐어?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서 일찍 끝났어. 오빠는 여기 있어요. 형부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지만 저는 아직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점심 먹었어? 가영이가 해줬어. 그래? 고마워. 가영아, 언니는 여전히 무심했어요. 우리 사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샐러드만 간단히 먹을게. 오빠, 병원 안 가? 오늘은 오후에 잠깐만 들를 예정이야. 그래, 나는 피곤하니까 방에서 좀 쉴게. 언니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제나처럼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와 형부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했어요. 아까 위험할 뻔했네. 그러게요. 거의 들킬 뻔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위험했던 순간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스릴을 더했어요.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것이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가영아,
나 잠깐 병원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형부가 외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보자. 네. 기다릴게요. 형부가 나가신 후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첫 키스, 따뜻한 포옹,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입술에 남아있는 형부의 감촉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형부가 돌아오셨어요. 언니도 방에서 나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대화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골프 모임 있다고 했지? 응. 토요일에. 그럼 나도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게. 알겠어. 언니와 형부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우리 관계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형부와 저는 진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형부께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꿈 꾸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나도 행복했어. 내일도 기대돼. 잘 자. 가영아. 형부의 문자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소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관계가 조금씩 깊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사랑의 감정과 함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와 형부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어요. 언니가 없을 때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 달콤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시선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천둥번개까지 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런 날씨에 나가도 돼? 저는 우산을 챙기며 나가려는 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못 미룰 거야.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녁 기다리지 말고 먹어. 조심히 다녀와. 언니가 나간 후 집 안은 빗소리만 가득했어요. 형부는 거실에서 의학 논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형부,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날씨가 이러니까 집에 있는 게 최고네. 저는 커피를 내려드리며 형부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비바람이 거세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오네요. 응. 태풍 영향인가 봐. 오늘은 외출하지 말고 집에만 있자. 형부의 말에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오늘 저녁에는 정말로 저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형부,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특별히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릴게요. 뭐든지 좋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형부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냉장고를 뒤져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요리에 집중했어요. 형부가 좋아하실 만한 메뉴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도 가끔 부엌에 와서 도와주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영아, 뭐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형부를 거실로 보냈어요. 마지막 요리를 완성하는 동안 제 마음도 설레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촛불까지 켜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형부, 저녁 준비됐어요. 형부가 식탁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
저희가 서로 마음을 확인한 지 일주일 됐잖아요. 형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봤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가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마주 앉아서 저녁을 시작했어요. 촛불 아래서 보는 형부의 얼굴이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와인도 있어? 네. 언니가 안 마시는 거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와인을 따라 드렸어요. 특별한 밤에는 특별한 술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건배할까? 뭘로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형부가 잔을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특별한 저녁이 시작되었어요. 와인이 조금씩 취기를 올리면서 우리의 대화도 더욱 깊어졌어요. 가영아, 너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형부.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어떤 기분? 완전히 사랑받는다는 기분.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기분. 형부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분도 와인 때문에 평소보다 감정이 풍부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진이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야. 어떻게 다른데요? 서진이와는 편안한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다면 너와는 심장이 뛰고 설레고 간절해. 형부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형부의 말 때문인지. 형부, 저를 안아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부에게 다가갔어요. 그분도 일어나시며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깊게 안고 있었어요. 형부의 체온이 제게 전해지고 그분의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가영아, 네, 형부. 오늘 정말 아름다워. 형부도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만났습니다. 와인의 달콤함이 섞인 키스였어요. 이번 키스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웠어요. 형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더 밀착시켰습니다. 가영아, 우리 형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형부의 셔츠 단추에 손을 올렸어요. 그분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저는 형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형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욕망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널 사랑해, 가영아. 드디어 들을 수 있었어요. 형부의 사랑 고백을.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다는 듯이. 바깥의 폭우 소리가 우리의 미러를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저희 둘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형부, 방으로 가요. 제 말에 형부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가영아, 우리가 정말 이 선을 넘어도 될까? 이미 넘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형부 것이에요. 저는 형부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어요. 그분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시며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제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어요. 비 오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운치를 더했습니다. 가영아, 형부가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형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미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다시 안고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욕망이 하나가 되어 흘러넘쳤어요. 형부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가며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예뻐, 정말 예뻐. 형부가 제 귀에 속삭여 주시는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형부,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겨가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촛불처럼 흔들리는 마음으로 서로의 살결을 확인했습니다. 형부의 근육질 몸매가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로 완벽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영아, 아프면 말해. 네, 괜찮아요. 형부는 정말 세심하고 부드럽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첫 경험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마치 알고 계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아픔이 있었지만 곧 달콤한 쾌감으로 바뀌었어요. 형부와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가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형부.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비 오는 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저희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저는 형부의 품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형부, 사랑이 끝난 후, 저는 형부의 품에 안겨서 말했어요. 뭐야?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기분 정말 오래간만이야. 형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형부,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저도요. 형부와 함께라서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으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바깥의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가영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매일 이렇게 있고 싶어. 저도요. 하지만 조심해야겠죠? 그래야지. 서진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형부,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 아까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네. 제가 뭔가 간단히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야. 같이 가자. 우리는 옷을 입고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아까의 촛불, 저녁 식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테이블을 볼 때마다 오늘이 생각날 것 같아. 저도요.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저는 간단한 야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라면에 치즈와 계란을 올린 것이었지만 형부는 정말 맛있다고 하시며 드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야식을 먹는 것도 좋네. 네. 저도 좋아요. 형부와 함께라면 뭐든지. 야식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연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언니, 언제 들어와요? 글쎄, 늦는다고 했으니까 12시 넘어서 올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응.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정리하자. 우리는 식탁을 정리하고 촛불을 끄며 흔적을 지웠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가영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저도요. 형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키스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제 방에 혼자 남겨진 후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오늘 밤을 되돌아봤어요. 형부와의 첫 밤, 그리고 서로를 확인한 사랑.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제 몸에 남아있는 형부의 흔적들은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 속에서도 형부와 함께 있는 꿈을 꾸면서 그날 밤 폭우는 새벽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금단의 사랑을 씻어내리려는 듯이.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무엇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와 형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언니가 없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거나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언니, 요즘 일이 많이 줄었나 봐? 아니야.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언니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부와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는 걱정만 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언니가 출근하고 저와 형부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영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네, 산책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형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행도 가자. 여행이요? 응.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며칠 지내면서. 형부의 말에 제 가슴이 설렜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형부와 단둘이서. 그때까지 우리 비밀 잘 지키자. 당연하죠. 우리는 키스를 나누려던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열쇠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져 앉았어요. 나 왔어.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일찍?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어. 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오빠도 있네? 병원 안 가? 오늘은 오후에 가려고. 형부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지만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언니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저와 형부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러 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발견한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봤어요. 언니가 식탁 아래에서 뭔가를 주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귀걸이인데 언니가 들고 있는 건 제 귀걸이였어요. 어젯밤 형부와 시간을 보낼 때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거 제 거예요. 내 거. 왜 여기에 있어? 어제 저녁 먹을 때 떨어뜨렸나 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언니의 눈빛이 예리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가, 이상하네. 언니가 귀걸이를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저는 귀걸이를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형부는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저와 형부를 번갈아 보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가영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가요? 응.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언니의 질문에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별일 없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 아니면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아니에요. 언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여자의 직감이야. 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후에 형부가 병원에 가신 후 언니와 저만 집에 남았어요. 언니는 계속 제 주변을 맴돌며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가영아, 솔직히 말해. 너 오빠랑 뭔가 있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들켜버린 건 아닐까요? 언니, 무슨 말이에요? 나도 바보가 아니야. 요즘 너희 둘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니. 눈빛이 다르고 서로를 보는 시선이 그냥 가족 같지 않아. 언니의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정말로 들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가영아,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내 언니야.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 너희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인하자니 언니가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인정하자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영아,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야. 언니, 저는 정말 실망이야. 내가 믿고 있었는데. 언니의 실망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형부에 대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가 일찍 들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형부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며 물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당신도 와서 설명해봐. 무슨 설명? 가영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언니의 소리에 형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진아,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 내 남편이 내 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드디어 모든 게 드러났어요. 언니가 우리 관계를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서진아, 나를 탓해. 가영이는 잘못이 없어. 형부가 저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잘못이 없다고?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 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저는 무서워서 형부 뒤에 숨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서진아,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 언니의 다그침에 형부가 입을 열으셨어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되는 일이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돼?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형부를 정말 사랑해요. 제 고백에 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네. 저에게는 진짜 사랑이에요. 가영아, 너 정신 나갔어? 그 사람은 내 형부야. 저는 형부를 남자로 봤어요. 처음부터요. 제 말에 언니가 더욱 분노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언니가 일어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어디 가려고?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야. 너희 둘이서 실컷 해. 서진아, 기다려. 이야기를 더 해보자. 하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어요.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언니, 가지 마요. 제가 나갈게요. 너도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난 당분간 여기 있기 싫어. 언니가 집을 나가려던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 형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 언니가 형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저희가 사랑하는 걸 막아요? 제 말에 언니가 돌아서며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저는 다 봤어요. 형부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셨는지. 그렇다고 해서 내 동생과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저는 형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언니보다 더. 제 말에 언니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가영아, 너 정말. 서진아, 그만해. 형부가 언니를 말리셨어요. 가영이 말이 맞아.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 오빠까지. 미안해, 서진아. 하지만 나는 가영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형부의 고백에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알겠어. 너희 마음대로 해.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와 형부만 남은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영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형부는요? 나도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정말요? 응.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잖아. 형부가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폭풍 같은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욱 확고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언니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형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가영아,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형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우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언니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저와 형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이제 저는 형부가 아닌 남편을 부르며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금단의 사랑이 드디어 정당한 사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